우리의 삶에는 때로 과거의 영광에 갇혀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타인을 멋대로 재단하고 평가하려 들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만남 속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어떻게 지켜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따뜻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발 아래로 여기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만나는 경우라면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개인적인 관계로 얽히게 되면 참으로 골치 아픈 존재가 되곤 하죠. 얼마 전 저 역시 바로 그런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던 사건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공무원이셨습니다. 늘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어린 시절 저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 우리 3남매는 함께 집을 지키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5살 위였던 저희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데다 성격까지 좋아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야말로 빛나는 존재였죠.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니가 저와 남동생에게 따뜻한 계란 간장밥을 만들어 주던 모습입니다.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언니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동생을 정말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고작 5살 차이였으니 언니도 아이였을 텐데 그때의 언니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언니, 배고파 저와 남동생이 이렇게 칭얼거리면 언니는 단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뜨거운 밥에 간장과 참기름을 두르고 계란 프라이를 얹어주는 바로 그 계란 간장밥을 뚝딱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자, 아직 좀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어때? 맛있어? 우와, 언니, 오늘은 더 맛있는 것 같아. 세상에서 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정말 많이 먹어. 언니가 요리를 더 잘하면 다른 것도 해줄 텐데. 다음엔 꼭 다른 요리도 배워서 해줄게. 물론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어린 제 눈에 언니는 무엇이든 해내는 슈퍼 히어로처럼 보였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언니는 학교에서도 항상 우등생이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언니가 당연히 명문대에 진학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언니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대학 입시 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만 최종 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언니는 이미 수시 1차에 합격한 상태였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수능 당일 언니는 극심한 긴장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마 공황 발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공황장애라는 말조차 생소했기에 누구도 언니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언니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시험장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수능은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언니를 알던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모의고사와 시험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언니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는 자기 방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매일같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와 초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은 그런 언니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언니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언니가 방문을 잠근 그날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언니에게 편지를 써서 방문 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다그치거나 잔소리하는 대신 언니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신 겁니다.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자식이 저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처음에는 안쓰러워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한 마음에 화를 내거나 윽박지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와 남동생도 가끔씩 언니에게 짧은 쪽지를 써서 문틈으로 넣어주곤 했습니다. 언니, 보고 싶어. 언니, 힘내. 그런 가족들의 노력이 2년 만에 드디어 굳게 닫혔던 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등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굳게 닫혀있던 언니의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언니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영아, 학교 일찍 가네. 조심해서 잘 다녀와.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나 남동생 모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희 둘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날 아침 등굣길에서 저와 남동생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언니는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 언니의 길었던 방황이 끝났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세상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방황을 끝낸 언니는 다시 수능을 준비했고 당당히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며 저희 가족은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멋지게 사회생활을 해나갔고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2년 만에 합격하여 부모님의 뒤를 잇게 되었죠. 그러다 30대 중반이 된 언니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형부 역시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30대 중반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2살 많은 오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 제가 업무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몇 번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회계사인 남자친구는 똑 부러지고 부지런한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부모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싹싹하고 예의 바른 남자친구의 모습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날 엄마가 사위 될 사람을 위해 정성껏 불고기 전골을 준비하셨는데 남자친구는 정말 복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이 불고기 전골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머님께서 직접 하신 건가요? 유명한 맛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아이고,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다 뿌듯하네. 사실 내가 평생 맞벌이를 해서 음식 솜씨가 별로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 잘 먹어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닙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맛있습니다. 저 밥 한 그릇 더 먹어도 될까요? 그럼. 얼마든지 마음껏 먹게. 당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신 부모님께서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으로 귀촌하여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부모님의 텃밭 일을 돕곤 했습니다. 먼저 나서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며 아빠도 흐뭇해하셨죠. 아버님, 여기 잡초들은 제가 다 뽑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싱싱하게 자란 채소들을 직접 보는 건 처음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가? 자네는 나고 자란 곳이 도시니 이런 풍경이 낯설겠구먼. 듣자 하니 부친께서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했지? 그러니 이런 흙 만질 일이 더더욱 없었겠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으로 농사를 짓는 걸 보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남자친구가 다녀갈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했습니다. 언니와 형부, 남동생까지 모두 제 남자친구를 좋아했고 저희의 결혼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 저는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과거에 정말 부유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큰 사업을 하셨고 집안에 가정부를 둘 정도로 잘 살았다고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가세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역시 대단한 부잣집이 아니었고 저와 남자친구 모두 각자 제 몫을 잘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의 태도에서 저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자꾸만 과거에 잘 살았던 시절과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영아, 음식은 입에 맞니? 내가 나름 신경 써서 갈비찜을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구나. 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간도 딱 맞고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 사실 난 이런 등급의 고기는 예전에 먹어본 적도 없어. 늘 1등급 최고급 한우만 먹었거든. 자영이는 최상급 한우 먹어봤니? 그 맛은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우리가 예전엔 가정부도 두고 살아서 내가 이런데 손 하나 까딱 안 했었지. 남이 해준 밥만 먹다가 직접 하려니 얼마나 서툰지 몰라.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어머님이 꺼내는 과거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어머님은 앨범을 가져와 옛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너 여기 가봤니? 우리는 여기 처음 개장할 때 초청받아서 갔었잖니. 다른 사람들은 땡볕에서 줄 서서 기다릴 때 우린 VVIP 대접받으면서 들어갔었어. 이런 경험 해봤어? 아, 저는 어릴 때는 못 가보고 좀 커서 가봤어요.
그렇지. 보통은 다 그렇더라고.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셨다고? 그럼 지금은 퇴직하신 거고? 네, 지금은 퇴직하시고 지방에 귀촌하셔서 지내고 계세요. 그때였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귀촌, 아이고, 귀촌에서 농사일까지 해야 할 정도로 생활이 빡빡하신 건 아니고. 네, 그게 무슨. 아니,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은퇴하고도 일을 해야 하잖아. 그래서 일자리 찾으러 귀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화들짝 놀라며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실례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자영양, 미안하네. 우리 아내가 가끔 말을 좀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사과를 해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기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영양, 정말 미안하네. 자영양 부모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오셨겠나. 나는 그렇게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아버님과 남자친구의 사과에 기분은 상했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는 제게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자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아직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속상했지? 아니야. 괜찮아. 근데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 우리 부모님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당신들 삶을 사시려고 귀촌하신 건데. 나도 알아. 내 부모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우리 엄마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철없이 사셔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부담스러워 정중히 거절 의사를 전했는데 그날 밤 예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 승연 오빠 동생 소연이에요. 엄마 생신 때 오셔서 얼굴 뵈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못 오세요? 이제 곧 가족 될 사이인데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가볍게 인사하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삭삭하게 말하는 예비 시누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생신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해 선물을 고르고 탐스러운 과일 바구니까지 사서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간 저를 본 예비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어머, 과일. 이거 백화점에서 사온 거 맞지? 난 아무 데서나 파는 과일은 입에 안 맞던데. 이왕 사올 거면 백화점에서 한우나 사오지 그랬어. 너무나 황당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사온 과일을 깎아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예비 시누이가 제게 과도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언니, 과일 한번 깎아봐요. 과일 잘 깎아야 살림도 잘한다던데. 언니네 집은 뭐 가정부 두고 살고 그런 집안은 아니었죠? 그럼 이 정도는 기본이라던데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 예비 시누이를 보며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어라 한마디 하려는 순간 예비 시아버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따님을 혼내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귀한 손님한테 과일을 깎으라고 시키는 거냐.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결혼하기 전에는 손님이야. 손님. 내가 깎아. 아버님의 호통에 예비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썼습니다. 과일이 정말 다네요. 제가 자주 가는 단골 가게인데 과일이 좋고 가격도 괜찮거든요. 그래, 자영이 말대로 과일 맛이 참 좋구나. 자네가 이렇게 신경 써서 사오니 더 맛있는 것 같아. 고맙다. 시아버님과 남자친구가 제 마음을 알아주어 분위기가 훈훈해지는가 싶었지만 그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근데 언니, 과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찌는데. 언니 보니까 살 좀 빼야겠다. 드레스 입으려면 날씬해야죠. 그러게 말이다. 자영아, 너 우리 소연이가 필라테스 강사인 거 알지? 소연이처럼 이렇게 여리여리해야 드레스 태가 나는 거야. 넌 군살이 좀 많아 보여. 지금부터 소연이한테 필라테스 배우면서 관리 좀 해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모녀가 작정하고 제 길을 꺾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네. 제가 좀 유연성이 부족해서 필라테스를 배우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소연 씨는 근력이 좀 부족한 것 같던데요. 저는 이 과일 바구니 한 손으로 들고 왔는데 아까 소연 씨는 들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헬스를 10년 했거든요. 근력은 제가 더 나을 것 같으니 우리 서로 운동을 가르쳐주는 건 어떨까요? 제가 요즘 러닝도 하는데 이번에 하프 마라톤에 나가보려고요. 살 빼는 데는 러닝이 최고거든요. 소연 씨랑 어머님도 같이 하시죠. 이왕 말 나온 김에 함께 건강 관리해요. 어떠세요? 제 말에 예비 시아버님과 남자친구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자영이가 운동을 10년이나 했으면 체지방은 소연이 너보다 적을걸. 엄마도 같이 해봐요. 그러자 두 모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내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일단 생각해볼게. 그날 이후 저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는데 회사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어머, 너 정말 이 회사 다니는 거 맞긴 하구나.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진짜 다니고 있네. 뭘 그렇게 놀라? 내가 예비 며느리 얼굴 보러 오지도 못하니? 잠깐 시간 되지? 앞에서 커피나 한잔하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 직장에 다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러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카페에 마주 앉자마자 제게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아, 그거. 상견례 전에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요즘 하도 이상한 여자들이 많잖니. 자기들 불리한 건 싹 숨기고 결혼부터 하자고 달려드는 애들이 한둘이야. 너 이거 전부 준비할 수 있지? 쪽지에 적힌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재산 내역, 대출 잔액 증명서,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기록까지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필요하신 거죠? 너도 생각을 해봐라. 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우리 아들은 회계사잖니. 평생 안정적으로 돈 벌 사람이야. 너 애 낳고 일 그만두면 우리 아들 혼자 벌어야 할 텐데 그 돈으로 혹시나 처갓집 도와주면 어떡하니? 난 그 꼴은 못 본다. 너네 부모님은 공무원 퇴직해서 지금 뚜렷한 벌이도 없잖아. 넌 우리 아들 만난 거 로또 맞은 거야. 로또. 이 정도도 준비 못해.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사람을 이토록 무시하는 집안과 가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겠네요. 공평하게 준비해야죠. 어머님께서도 어머님, 아버님 건강기록과 대출 잔액, 재산 내역서 전부 준비해주세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어머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안끼리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들어보니 어머님은 당뇨랑 혈압약을 매일 드셔야 하고 아버님은 몇 년 전에 암 수술도 받으셨다던데 그 기록도 상세히 준비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병수발 들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 대출이 꽤 있다면서요. 대출 잔액 증명서도 정확하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평생 일 한 번 안 해보셨는데 현재 수입은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나중에 저한테 손 벌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 말을 듣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결국 제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남의 집안 사정을 함부로 들추려고 들어. 왜요?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 재산부터 건강까지 전부 브리핑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은 매달 꼬박꼬박 연금 나오시고 평생 모은 돈으로 편안하게 노후 보내고 계십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저희 집안을 무시하실 입장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핑하실 필요 없으시겠네요.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저도 사실 어머님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남자친구 하나 보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제가 아줌마랑 결혼할 것도 아니니까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속이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끝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길 뿐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나 직업,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의 삶에는 때로 과거의 영광에 갇혀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타인을 멋대로 재단하고 평가하려 들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만남 속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어떻게 지켜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따뜻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발 아래로 여기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만나는 경우라면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개인적인 관계로 얽히게 되면 참으로 골치 아픈 존재가 되곤 하죠. 얼마 전 저 역시 바로 그런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던 사건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공무원이셨습니다. 늘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어린 시절 저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 우리 3남매는 함께 집을 지키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5살 위였던 저희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데다 성격까지 좋아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야말로 빛나는 존재였죠.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니가 저와 남동생에게 따뜻한 계란 간장밥을 만들어 주던 모습입니다.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언니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동생을 정말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고작 5살 차이였으니 언니도 아이였을 텐데 그때의 언니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언니, 배고파. 저와 남동생이 이렇게 칭얼거리면 언니는 단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뜨거운 밥에 간장과 참기름을 두르고 계란 프라이를 얹어주는 바로 그 계란 간장밥을 뚝딱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자, 아직 좀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어때? 맛있어? 우와, 언니, 오늘은 더 맛있는 것 같아. 세상에서 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정말, 많이 먹어. 언니가 요리를 더 잘하면 다른 것도 해줄 텐데. 다음엔 꼭 다른 요리도 배워서 해줄게. 물론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어린 제 눈에 언니는 무엇이든 해내는 슈퍼 히어로처럼 보였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언니는 학교에서도 항상 우등생이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언니가 당연히 명문대에 진학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언니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대학 입시 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만 최종 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언니는 이미 수시 1차에 합격한 상태였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수능 당일 언니는 극심한 긴장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마 공황 발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공황장애라는 말조차 생소했기에 누구도 언니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언니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시험장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수능은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언니를 알던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모의고사와 시험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언니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는 자기 방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매일같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와 초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은 그런 언니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언니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언니가 방문을 잠근 그날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언니에게 편지를 써서 방문 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다그치거나 잔소리하는 대신 언니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신 겁니다.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자식이 저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처음에는 안쓰러워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한 마음에 화를 내거나 윽박지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와 남동생도 가끔씩 언니에게 짧은 쪽지를 써서 문틈으로 넣어주곤 했습니다. 언니, 보고 싶어. 언니, 힘내. 그런 가족들의 노력이 2년 만에 드디어 굳게 닫혔던 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등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굳게 닫혀있던 언니의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언니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영아, 학교 일찍 가네. 조심해서 잘 다녀와.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나 남동생 모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희 둘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날 아침 등굣길에서 저와 남동생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언니는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 언니의 길었던 방황이 끝났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세상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방황을 끝낸 언니는 다시 수능을 준비했고 당당히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며 저희 가족은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멋지게 사회생활을 해나갔고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2년 만에 합격하여 부모님의 뒤를 잇게 되었죠. 그러다 30대 중반이 된 언니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형부 역시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30대 중반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2살 많은 오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 제가 업무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몇 번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회계사인 남자친구는 똑 부러지고 부지런한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부모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싹싹하고 예의 바른 남자친구의 모습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날 엄마가 사위 될 사람을 위해 정성껏 불고기 전골을 준비하셨는데 남자친구는 정말 복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이 불고기 전골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머님께서 직접 하신 건가요? 유명한 맛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아이고,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다 뿌듯하네. 사실 내가 평생 맞벌이를 해서 음식 솜씨가 별로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 잘 먹어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닙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맛있습니다. 저 밥 한 그릇 더 먹어도 될까요? 그럼, 얼마든지 마음껏 먹게. 당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신 부모님께서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으로 귀촌하여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부모님의 텃밭 일을 돕곤 했습니다. 먼저 나서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며 아빠도 흐뭇해하셨죠. 아버님, 여기 잡초들은 제가 다 뽑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싱싱하게 자란 채소들을 직접 보는 건 처음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가? 자네는 나고 자란 곳이 도시니 이런 풍경이 낯설겠구먼. 듣자 하니 부친께서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했지? 그러니 이런 흙 만질 일이 더더욱 없었겠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으로 농사를 짓는 걸 보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남자친구가 다녀갈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했습니다. 언니와 형부, 남동생까지 모두 제 남자친구를 좋아했고 저희의 결혼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 저는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과거에 정말 부유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큰 사업을 하셨고 집안에 가정부를 둘 정도로 잘 살았다고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가세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역시 대단한 부잣집이 아니었고 저와 남자친구 모두 각자 제 몫을 잘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의 태도에서 저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자꾸만 과거에 잘 살았던 시절과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영아, 음식은 입에 맞니? 내가 나름 신경 써서 갈비찜을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구나. 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간도 딱 맞고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 사실 난 이런 등급의 고기는 예전에 먹어본 적도 없어. 늘 1등급 최고급 한우만 먹었거든. 자영이는 최상급 한우 먹어봤니? 그 맛은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우리가 예전엔 가정부도 두고 살아서 내가 이런데 손 하나 까딱 안 했었지. 남이 해준 밥만 먹다가 직접 하려니 얼마나 서툰지 몰라.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어머님이 꺼내는 과거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어머님은 앨범을 가져와 옛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너 여기 가봤니? 우리는 여기 처음 개장할 때 초청받아서 갔었잖니. 다른 사람들은 땡볕에서 줄 서서 기다릴 때 우린 VVIP 대접받으면서 들어갔었어. 이런 경험 해봤어? 아, 저는 어릴 때는 못 가보고 좀 커서 가봤어요. 그렇지. 보통은 다 그렇더라고.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셨다고? 그럼 지금은 퇴직하신 거고? 네, 지금은 퇴직하시고 지방에 귀촌하셔서 지내고 계세요. 그때였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귀촌, 아이고, 귀촌에서 농사일까지 해야 할 정도로 생활이 빡빡하신 건 아니고. 네, 그게 무슨. 아니,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은퇴하고도 일을 해야 하잖아. 그래서 일자리 찾으러 귀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화들짝 놀라며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실례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자영 양, 미안하네. 우리 아내가 가끔 말을 좀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사과를 해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기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영 양, 정말 미안하네. 자영 양 부모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오셨겠나. 나는 그렇게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아버님과 남자친구의 사과에 기분은 상했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는 제게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자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아직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속상했지? 아니야. 괜찮아. 근데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 우리 부모님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당신들 삶을 사시려고 기촌하신 건데. 나도 알아. 내 부모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우리 엄마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철없이 사셔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부담스러워 정중히 거절 의사를 전했는데 그날 밤 예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 승연 오빠 동생 소연이에요. 엄마 생신 때 오셔서 얼굴 뵈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못 오세요? 이제 곧 가족 될 사이인데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가볍게 인사하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삭삭하게 말하는 예비 시누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생신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해 선물을 고르고 탐스러운 과일 바구니까지 사서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간 저를 본 예비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어머, 과일. 이거 백화점에서 사온 거 맞지? 난 아무 데서나 파는 과일은 입에 안 맞던데. 이왕 사올 거면 백화점에서 한우나 사오지 그랬어. 너무나 황당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사온 과일을 깎아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예비 시누이가 제게 과도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언니, 과일 한번 깎아봐요. 과일 잘 깎아야 살림도 잘한다던데. 언니네 집은 뭐 가정부 두고 살고 그런 집안은 아니었죠? 그럼 이 정도는 기본이라던데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 예비 시누이를 보며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어라 한마디 하려는 순간 예비 시아버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따님을 혼내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귀한 손님한테 과일을 깎으라고 시키는 거냐.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결혼하기 전에는 손님이야. 손님. 내가 깎아. 아버님의 호통에 예비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썼습니다. 과일이 정말 다네요. 제가 자주 가는 단골 가게인데 과일이 좋고 가격도 괜찮거든요. 그래, 자영이 말대로 과일 맛이 참 좋구나. 자네가 이렇게 신경 써서 사오니 더 맛있는 것 같아.
고맙다. 시아버님과 남자친구가 제 마음을 알아주어 분위기가 훈훈해지는가 싶었지만 그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근데 언니, 과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찌는데. 언니 보니까 살 좀 빼야겠다. 드레스 입으려면 날씬해야죠. 그러게 말이다. 자영아, 너 우리 소연이가 필라테스 강사인 거 알지? 소연이처럼 이렇게 여리여리해야 드레스 태가 나는 거야. 넌 군살이 좀 많아 보여. 지금부터 소연이한테 필라테스 배우면서 관리 좀 해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모녀가 작정하고 제 길을 꺾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네. 제가 좀 유연성이 부족해서 필라테스를 배우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소연 씨는 근력이 좀 부족한 것 같던데요. 저는 이 과일 바구니 한 손으로 들고 왔는데 아까 소연 씨는 들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헬스를 10년 했거든요. 근력은 제가 더 나을 것 같으니 우리 서로 운동을 가르쳐주는 건 어떨까요? 제가 요즘 러닝도 하는데 이번에 하프 마라톤에 나가보려고요. 살 빼는 데는 러닝이 최고거든요. 소연 씨랑 어머님도 같이 하시죠. 이왕 말 나온 김에 함께 건강 관리해요. 어떠세요? 제 말에 예비 시아버님과 남자친구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자영이가 운동을 10년이나 했으면 체지방은 소연이 너보다 적을걸. 엄마도 같이 해봐요. 그러자 두 모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내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일단 생각해볼게. 그날 이후 저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는데 회사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어머, 너 정말 이 회사 다니는 거 맞긴 하구나.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진짜 다니고 있네. 뭘 그렇게 놀라? 내가 예비 며느리 얼굴 보러 오지도 못하니? 잠깐 시간 되지? 앞에서 커피나 한잔하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 직장에 다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러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카페에 마주 앉자마자 제게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아, 그거. 상견례 전에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요즘 하도 이상한 여자들이 많잖니. 자기들 불리한 건 싹 숨기고 결혼부터 하자고 달려드는 애들이 한둘이야. 너 이거 전부 준비할 수 있지? 쪽지에 적힌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재산 내역, 대출 잔액 증명서,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기록까지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필요하신 거죠? 너도 생각을 해봐라. 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우리 아들은 회계사잖니. 평생 안정적으로 돈 벌 사람이야. 너 애 낳고 일 그만두면 우리 아들 혼자 벌어야 할 텐데 그 돈으로 혹시나 처갓집 도와주면 어떡하니? 난 그 꼴은 못 본다. 너네 부모님은 공무원 퇴직해서 지금 뚜렷한 벌이도 없잖아. 넌 우리 아들 만난 거 로또 맞은 거야. 로또. 이 정도도 준비 못해.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사람을 이토록 무시하는 집안과 가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겠네요. 공평하게 준비해야죠. 어머님께서도 어머님, 아버님 건강기록과 대출 잔액, 재산 내역서 전부 준비해주세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어머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안끼리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들어보니 어머님은 당뇨랑 혈압약을 매일 드셔야 하고 아버님은 몇 년 전에 암 수술도 받으셨다던데 그 기록도 상세히 준비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병수발 들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 대출이 꽤 있다면서요. 대출 잔액 증명서도 정확하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평생 일 한 번 안 해보셨는데 현재 수입은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나중에 저한테 손 벌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 말을 듣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결국 제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남의 집안 사정을 함부로 들추려고 들어. 왜요?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 재산부터 건강까지 전부 브리핑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은 매달 꼬박꼬박 연금 나오시고 평생 모은 돈으로 편안하게 노후 보내고 계십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저희 집안을 무시하실 입장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핑하실 필요 없으시겠네요.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저도 사실 어머님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남자친구 하나 보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제가 아줌마랑 결혼할 것도 아니니까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속이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끝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길 뿐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나 직업,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의 삶에는 때로 과거의 영광에 갇혀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타인을 멋대로 재단하고 평가하려 들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만남 속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어떻게 지켜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따뜻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발 아래로 여기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만나는 경우라면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개인적인 관계로 얽히게 되면 참으로 골치 아픈 존재가 되곤 하죠. 얼마 전 저 역시 바로 그런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던 사건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공무원이셨습니다.
늘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어린 시절 저와 언니,